20분 정도 팩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때 딱 얘기하기가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도 이 소드 플랜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번째, 자, 고객 중 띄엄띄엄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 우리 제품을 띄엄띄엄 사용하시는 고객들 많으시죠? 아니면 한 품목만 쓰시는 고객들도 많으시고, 제 고객 중에서도 카밍밤만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 고객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어쨌든 저희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사업 설명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매니아 소비자 중 아직 시스템 초대나 쇼프를 못 정한 분. 매니아 고객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사업 설명을 안 하시고 놔두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잘 쓰고 있는 고객이기도 하고 하니까 또 우리에게 수당을 많이 주는 고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놓치는 고객이 많으신데 진짜 매니아 중에서 진짜 사업 초대를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가서 소드 플랜을 꼭 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소드 플랜을 할 수 있도록 다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양혜옥 매니저님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애옥인데요. 양애옥 매니저님, 네. 유선영 매니저님. 그러면 두 분은 제가 이제 여기 양혜옥 매니저님을 먼저 RP를 할 건데 양혜옥 매니저님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고객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아직 르네세를 하시기 전에 이제 고객으로 만난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양애옥님요. 그러면 양애옥님은 지금 이제 프린트 다 나눠드렸죠. 그걸 다 보시면서 당신은 제가 저에게 10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양혜영님은 당신이 5년 뒤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거기에 문항을 보시고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들 선택해 주세요. 체크하시고 이제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읽어봐.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자유, 응? 재정적인 자유, 네, 이번에 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네, 개인적 성장. 양혜옥님은 2번 재정적인 자유, 3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4 개인적 성장을 선택하셨네요. 그죠? 저도 비슷한데 저는 재정적인 자유, 개인적 성장, 그리고 일로부터의 은퇴 이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양혜옥 씨는 아까 세 가지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좀 하려고. 그죠? 네. 와서 네. 그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이 일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선택하셨죠. 그죠? 네. 네, 이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걸 발표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발표하고 싶다. 손 들고 여기 있게. 선물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 갈 거예요. 저는 될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재정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 돕기. 네, 하고 좋은 거 선택하셨네요. 그죠? 네. 그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준비 중이에요. 네, 준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나도 하고 싶다. 나 이거 발표를 해야 내가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한 번 더, 한 분 더. 우리 네, 추가적인 수입, 추가적인 수입, 개인적 성장, 개인적 새로운 성장.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진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으시고요. 자, 그걸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품 나누겠습니다. 다들
다들 이렇게 각자 선택하신 게 세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다들 준비를 아직 안 해놓으셨다면 걱정하실 게 없으신 게 지금부터 또 한 가지를 풀 건데 다음 뒷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뒷페이지에 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다 적어주세요. 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현재 나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본인의 나이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다 치셨죠? 그러면 사회생활 나이라고 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한 나이 그때도 체크를 해주세요. 20살일 수도 있고 25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20살에서 지금 현재 나이까지 본인들이 한 몇 년 정도 지금 세월이 흐르셨나요? 그 흐른 시간 동안 몇 년요? 여기 몇 년? 말을 하시다가 마셨어. 그 시간 동안 아까 그 세 가지를 못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이제 자유롭게 은퇴를 하고 싶은 나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잠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는 8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요즘 100세 또 우리 세대는 120살까지 산다 하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는 140까지 산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 기대 수명 그거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 주시겠어요? 옆에 동그라미를 쳐서 좋고요. 다 치셨죠? 기대 수명이 너무 앞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은퇴 후에 우리가 생활 자금이 얼마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뭐 200인지 300인지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은퇴 후에 그거를 또 밑에 하단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 물가 상승 같은 거는 고려하지 말고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제 하셨죠? 그러면 나의 은퇴 후 자금에 대해서 다들 계산기 한번 꺼내셔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기준으로 지금 적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47살이고 은퇴 나이를 저는 55세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많이 더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수명은 120살로 했고요. 필요 자금은 400이에요. 저는 많이 쓰고 놀고 즐기면서 살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 자금을 400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하실 때 한번 이제 하단에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산수 시간이에요. 자, 내가 은퇴를 하는 나이를 적으시고요. 기대 수명 나이를 적으시고 내가 몇 살까지 사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은퇴 나이를 빼주세요. 갑자기 막 산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다들 계산하는 게 싫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인의 사망 예상 날짜에서 사망이 아니고 맞죠? 해서 기대 수명에서 본인이 은퇴할 나이를 빼면 저는 65년이 앞으로 은퇴하고 살아갈 날이에요. 살아갈 날인데 제가 아까 400만 원이 400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40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치잖아요. 그죠? 1년인데 제가 65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65년을 곱하니까 저는 3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다들 각자의 계산한 금액을 얼마인지 한번 또 체크해 볼까요? 우리 매니저님 얼마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전태현 박사님 얼마 나왔습니까?
다들 계산이 저는 40억 나왔어요. 40원요. 왜 이렇게 140까지 살고 싶은데 140이 없더라고요. 네, 거기 없는 분들은 본인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40억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서정일 마타님은 얼마 나왔어요? 저요? 다시 계산 중에 있는데 아, 지금 아직. 계산하신 분. 네, 우리 혜미 매니저님 19억 8천. 19억 8천. 이분은 아직 일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태연수 대표님 22억 8천. 오, 다 저보다는 정도시를 그죠? 다들 또 계산하신 분이 싶으신 또 분. 뒤에 네. 18억이요. 18억? 네. 또 누가 있니?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앞에 매니저님 혹시 계산을 한번 해드릴까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오늘 모델이신데 본인이 이제 중요한 모델이시니까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 수명을 몇 살로 봤었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 92세. 92세? 92세 빼기 은퇴 나이를 몇 살로 하셨어요? 요거 좀 계산 좀 해주세요. 72. 그러면은 20년 남으셨고 그죠? 그러면 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 자금으로 생각하셨어요? 250? 계산하기 어렵게 2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0 한번 좀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예? 6억. 6억 6억의 자금이 지금 필요하신 거세요. 이제 우리 노후 자금으로. 그러면 6억이 필요하신데 그러면 지금부터 은퇴한 나이까지 자금을 이제 모아놓든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55세에 은퇴를 하고 제가 나이가 47이기 때문에 저는 8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8년 동안 31억 2천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1억 2천만 원 나누기 8년 그걸 다시 월로 나누니까 저는 매달 3,250만 원을 모으든지 그것도 내가 생활하는 금액 말고 가외적으로 모아야 되는 금액인 거죠. 이렇게 모으든지 아니면 최대한 방법은 이 400만 원이는 돈이 매달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든지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금액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우리 매니저님, 혜미 매니저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이 빠르신 몇 명한테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은퇴까지 준비자금이요? 네. 아직 다 안 하셨고 다들 이게 산수 계산기도 되는 게 쉽지 않으시네, 그죠? 그러면 어쨌든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자금 있잖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준비해야 될. 저는 이제 8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달 3,200이라는 금액이 필요한 자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꼭 한번 이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나도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충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아직까지 이걸 더 완성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런 금액이 왜 많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예전에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20살에 취업을 했었어요. 거의 그죠? 20살이나 아니면 늦으면 25살에 취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은퇴는 60이나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준비를 해 오시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아까 기대 수명이 거의 한 80? 그래서 예전에는 80이 되면 80잔치를 했었잖아요. 그죠? 축하한다고. 그러면 아까 40년을 준비해서 노후를 20년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죠. 그리고 그때는 이자가 세잖아요. 적금을 부어도 적금 이자가 셌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업을 빨리 해도 25 아니면 30 정도 유학을 갔다 오거나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30 정도의 취업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은퇴를 하는 나이가 50에서 55세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40이 넘으면 명퇴를 또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3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기대 수명이 지금 100살로 했지만 아까 140까지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이 3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 결혼 그리고 나의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아마 준비가 하기가 너무 벅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책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나 그 영상 한 번 다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시죠? 네네. 그러면 제가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잠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양혜옥 사장님하고 아까 유선영 유선영 매니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마을의 촌장이에요. 한 마을의 촌장인데 양혜옥 씨하고 유선영 씨가 우리 동네에 사는 청년이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산을 건너서 물을 길러 왔어야 됐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돈을 주면서 돈 지불하면서 물을 길러 올 때마다 돈을 줬어요. 그래서 두 분은 너무나 즐겁게 재밌게 물을 길러 오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선영 씨가 계속 일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일을 계속 했으면 하다가는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질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우리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몸이 힘드니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양혜옥 씨가 오케이 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아, 긍정적이신 분이시다. 그죠? 근데 보통은 그죠? 우리 고객들한테도 우리가 이 일을 전달을 할 때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다들 그러잖아요.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그리고 내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다들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선영 씨는 그러면 혼자서 우리 하루에 10동이를 기른다라고 하면 8동이는 계속 물을 기르면서 2동이 기를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꾸준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하셨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수도꼭지만 트니까 물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많이 벌으셨겠죠. 그죠? 그러면 3년이 된 시점에 양혜옥 씨는 몸도 아프시고 그죠? 온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 가야 되고 그죠? 양동이도 낡아서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좀 전에 말한 내용대로 물통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시스템 사업은 일을 그만두어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물통 사업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시스템 사업을 하시겠어요? 시스템 사업이요. 그죠? 당연히 시스템 사업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또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책인데 제가 요거는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세계에는 직업이 5만 가지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4가지 분류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낸 책 안에 보시면 이쪽 직장인과 자영업 구분에 속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의 95%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 사업가와 투자가에 속하시는 분들이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저 본인들이 전직이 직장인이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전에 직장인 한 5, 6, 8명 정도? 그러면 자영업을 하셨다라는 분. 그러면 이 분들은 투자가? 백수. 투자가? 여기 투자 가셨나요 혹시? 어? 직장인이셨죠, 그죠? 여기 혹시 뭐 사업 엄청난 이건희처럼 크게 하셨던 분들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95%와 5%가 있는데 돈의 흐름을 보니까 돈은 여기에 5%, 여기에 95%의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95%의 사람들이 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치열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했지만 큰 부자가 될 수 없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없었던 게 우리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큰 부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이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죠? 그게 어느 순간 자동이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의 실물을 거의 보지를 못하고 사이버머니처럼 돈이 들어오자마자 다 출금 되다 보니까 다음 월급 한 일주일이나 5일 남겨놓고는 거의 잔액이 없죠. 그죠? 잔액이 없어서 거의 뭐 보릿고개 그죠? 굶고 사람들 덜 만나고 덜 쓰고 이렇게 했던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만날 때도 있고 놀러 가자고 했을 때 어느 날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돈을 모았는데도 돈이 다 어디 갔는지도 흔적도 없고 근데 직장인들이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구간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거나 뭐 돈이 있으실 때 돈 적금을 모아가지고 유일하게 옮기는 구간이 자영업. 그죠? 그래서 직장인에서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자영업인데 자영업도 요즘에 성공 확률이 높지 않죠. 그죠? 3년 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요즘에 5%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보다 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게 그죠?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계속 일하다가 힘들었을 때 그냥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가볼까? 직장 생활을 할까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만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너무나 두껍대요. 두껍죠. 그죠?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인도 이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고. 그러면 문제 하나 또 낼게요. 이 자영업하고 사업가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문제. 대답하시는 분에 자영업은 내가 직접 나가서 가게를 열고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하는 것 또한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밑으로 이제 체인점이나 이렇게 늘려가면서 권리소득을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왔어요. 잘했어. 맞아요. 저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사업가로 제일 유명한 백종원 있잖아요. 그죠? 이 백종원하고 여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을 때 우리 둘이서 유럽 여행에 한 3개월 정도 갔다라고 했으면 갔다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영업하는 친구는 뭐 거의 장사가 거의 쑥대밭이 됐겠죠. 그죠? 직원이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 요즘 직원들이 우리가 손님으로 갔을 때 친절하면 주인이 옆에 있는 거고 불친절하면 주인이 없더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갔다 왔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사업가는 자기가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놀러 갔다 와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이쪽 구간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삼성의 이건희처럼 큰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능력 있으시면 만드시면 되는 건데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백종원처럼 시스템을 사는 거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이 네트워크 사업, 시스템을 한다, 편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스템에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부자가 되시고 우리도 이쪽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에 지금 편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셨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유통의 변화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유통 같은 경우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광고가 포함이 돼 있었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가 이 유통비를 다 본인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물건을 샀던 거죠. 그러다가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면서 대형마트나 홈쇼핑,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거. 단지 싸게만 살 수 있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직거래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도 싸게 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삼으로써 소득이 창출된다는 거. 이게 지금의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물건 같은 걸 많이 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양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르네사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몇 인 가족이세요, 지금? 2인 가족이세요. 2인 가족이 한 달에 이런 생필품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토탈해서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거네요, 그죠? 보통 우리가 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그죠? 그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면 조금 더 금액이 오버되겠지만 보통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매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고객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죠? 마트나 인터넷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 사시고 또 뭐 건강식품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시던 것을 이 모든 것을 분산 소비하지 말고 우리 카리스, 르네슬에서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막 각자 소비를 하면서도 이득 없이 소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소비를 했을 때 나에게 캐시백이 돌아오고 소득이 창출된다라고 하면 안 바꿀 이유가 있겠니라고 하면서 그 고객들을 우리 쪽으로 체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일을 해주시면 되는 일인데 우리 제품이 너무나 독보적이잖아요, 그죠? 제품이 좋아서 얼굴 예뻐지는 건 그냥 기본인 거고 얼굴이 젊어지고 이 젊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이 젊어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제품 중에서는 독소 배출이 가능하고, 그죠? 셀 디톡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차단을 해주고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탈모인들을 위한 또 탈모 제품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제품으로 다 체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우리 일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양혜옥 씨도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우리는 5% 캐시백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일을 안내하시면 되고, 이 레버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양혜옥 씨는 1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내 주위에 여러 가지 제품을 쓰시는 분들을 10만 원, 20만 원 쓰실 분들을 우리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체인지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3명 정도는 소개할 수 있겠죠. 그죠? 사업자 말고 우선은 소비자들, 그죠? 그 소비자들 3명을 가지고 그 3명이 또 3명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20, 30만 원짜리를 충분히 체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9명이 되면서 다시 플러스 3이 되면서 12명이 되세요. 이렇게 소개했을 때 다시 3명을 소개하시면 39명으로 늘어나요. 다시 또 3명을 소개를 하시면 120명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 일이. 그러면 내가 몇 단계가 안 지나왔는데도 1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부지런하게, 내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더 많이, 내가 5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780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업자나 파트너나 사업자를 제외하고 우선 소비자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소비자만 이렇게 구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계산을 해보시면 최소한 20만 원짜리 그러면 얼마예요? 1억 5천이 매달 소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수당이 얼마 됐어요? 그죠?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게 단시간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진짜 내 주위에 진짜 여러 군데서 소비 잘못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무 이득도 없이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다 우리 레슨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할 수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을 내가 5명 소개해서 5명 소개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1억 5천 정도? 이게 나중에 더 커졌을 때는 더 클 거고, 이 중에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 파트너 분들이나 또 사업자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사업자도 당연히 파트너나 매니저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이 작은 소비자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비자 레버리지를 충분히 하시고 나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활용하시고, 우리 요즘에 플랫폼 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저번 주에도 서정희 박사님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플랫폼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쿠팡, 카카오 택시, 뭐 배달의 민족,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등등 이런 것들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카카오 택시가, 이 플랫폼 회사 카카오 택시가 본인들이 택시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죠? 택시가 필요하신 소비자와 택시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우리가 또 잘 많이 알고 있는 쿠팡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카리스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쓰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더니 회사는 저에게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랫폼 사업이 보통 한 5에서 8%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해요. 보통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도. 근데 우리는 최소 5%에서 최대 마스터가 글로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가 45%가 돼요. 놀랍지 않나요? 대박이에요. 정말 우리 정말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다른 데는 진짜 저렇게 적은 금액을 주고, 우리가 마트를 가도 수수료가 0.001%를 적립을 해주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짜리 그냥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크게 진행을 하면 45%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전을 본인들이 꼭 인지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가 될지 10%가 될지 35%, 45%가 될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45%를 받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앞으로 회사가 글로벌로 더 크게 나갔을 때는 이 퍼센티지가 45%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소비자 레버리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내가 구축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진짜 글로벌도 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아직은 우리가 사업자 마케팅이지만 앞으로 이제 소비자 마케팅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소비자 레버리지 그게 진짜 충분히 많이 가능한 일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놨을 때는 플랫폼 큰 퍼센티지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수료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차피 이까지 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다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는 평생 직장이 붕괴된다고 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이가 너무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면 버스 안내양 언니가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또 뭐 마트에 가시면 캐사 하시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자동화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